박효영의 선택, 서울 부동산을 매각하고 부모님 곁을 지키기로 한 진심. 박효영 씨가 서울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경제적 압박이나 갑작스러운 사업적 변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가족의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온 방식 그대로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고 수년간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결국 그가 단 하나의 이유인 부모님을 위해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놓기로 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씨네 가족을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3남매가 장성하여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천포가 여전히 부모님이 계신 곳이자 가족의 뿌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현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점차 연로해지셨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건망증, 어머니의 깊어지는 피로감, 수시로 이어지는 병원 검사 등은 효영 씨의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걱정으로 쌓여갔습니다. 서진 씨는 서울의 바쁜 일정으로 정신이 없었고 효정 씨는 자신만의 삶과 일을 일궈나가는 동안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일상적인 변화를 지켜본 사람은 효영 씨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지금 필요한 것이 넓은 집이나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자식의 빈번한 온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효영 씨는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매일 자신을 볼 수 있는 삼천포에 머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결정은 요란하지 않게 내려졌습니다. 효영 씨는 누구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고 가족 내에서 큰 이슈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서가 준비되고 도장을 찍을 날짜가 확정되어서야 그는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계셨습니다. 매각 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마치 자신이 들은 말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계약 당일은 평범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장엄한 예식보다 무거운 감정의 무게가 감돌았습니다. 효영 씨가 펜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평생의 집안일과 고된 세월이 밴 그 손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재산을 잃는 아쉬움이 아니라 아들이 부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미래 일부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로서의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울음 섞인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방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그런 희생을 하기를 한 번도 바란 적이 없으며 그저 자식들만의 삶을 잘 살기를 원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효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서울이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야 할 곳은 삼천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효영 씨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눈물에는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고마움, 그리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을 향한 가슴 아픈 통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은 채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수년 동안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모든 감정을 전달하려 하셨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효영 씨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삼천포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웅변적이지도 선언적이지도 않았지만 보기 드문 결연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깊이 고민해온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평소 형이 늘 뒤에서 묵묵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형이 서울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은 서진 씨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심을 더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족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의 선택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효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자의 삶을 쫓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큰오빠만이 곁에 남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효영 씨는 그저 웃으며 어릴 때 그러했듯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는 법이며 자신의 길은 부모님 곁에서 익숙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낡았지만 따뜻한 집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 효영 씨의 외적인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어물을 다루고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 귀가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매일 마주하는 아들의 존재는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짧은 안부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아버지는 기억이 가물거릴 때 혼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효영 씨가 서울 부동산을 매각한 이야기는 점차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대도시에서 버티려 애쓰는 세상에서 이를 적행하는 결정이라 부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효영 씨에게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내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평온함과 그분들 곁에서 매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취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복을 재산과 지위로 측정하곤 하는 현대 사회에서 별표 저는 삼천포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별표라는 효영 씨의 말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먼 곳에서 얻는 성취가 아니라 처음 시작한 곳에서 지켜내기로 한 가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씨네 가족에게 그 결정은 삼천포의 집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